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달콤한 맛과 다양한 식감으로 우리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있는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디저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파티셰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구 사랑방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파티셰로 활동하고 있는 정다혜 파티셰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사랑방 시작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제품들로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케이크와 쿠키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으로 재료들을 배합하고 개량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술가. 커피 음료 외에 다양한 음료들과 함께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바 형식의 디저트 바를 만들어내는 것이 꿈입니다. 네, 대구 사랑방 오늘 찾아주신 손님 정다혜 파티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제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정다혜 파티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티셰라는 이름이요. 네. 제가 어릴 때 즐겨봤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네네.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네네. 같아요. 이 어원이라고 할까요? 말의 뜻이 있다면 뭔가요? 파티셰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제과제빵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외국에서는 제과는 그 쿠키나 케이크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제과장을 파티셰라고 하고요. 그리고 2차 발효를 거쳐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뭐 식빵, 단팥빵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전공으로 하시는 분을 제빵사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 중에 제과 제빵사와 파티셰 의미는 비슷하지만 네. 하는 일은 좀 다르다라고 예. 보면 될까요?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죠. 왜냐면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제과제빵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 분류되기로는 뭐 중국 음식과 한식처럼 정말 다른 분야거든요. 상세 분야도 다른 분야이고 그래서 외국처럼 그냥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제과 제빵 같은 경우엔 뭐 식빵이나 단팥빵 이런 빵 종류를 많이 만드시는 것처럼 네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파티셰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조금은 더 공부를 해야 되죠. 음. 조금은 더 선생님은 상세하게 들어가야 그러면 되죠. 빵 종류도 만드시는 편인지 아니면 정말 파티셰가 하는 일만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빵 종류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전문 파티셰가 하는 그냥 무스 케이크나 마카롱이나 뭐 초콜릿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우 말만 들어도 네. 정말 달달한 향이 스튜디오에 네. 가득 퍼지는 네. 것 같습니다. 마카롱이나 이런 케이크들 같은 경우에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눈으로 먼저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SNS 발달로 이제 다른 나라의 셰프들과 파티셰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서로 자료도 보면서 새롭게 연구해내는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디자인도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다양한 영감도 예, 얻으시는 아무래도 편이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재료를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는 건 없으신가요? 재료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거는 이제 뭐 특이한 뭐 치즈 케이크나 만들 때 치즈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의 다크 뭐 말드 그냥 이런 종류라든지 따라서 조금씩 또 섬세하게 들어가면 또 새로운 맛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치즈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그 치즈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치즈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또 생크림을 넣는 비율에 따라서도 케이크가 완전 다른 케이크가 완성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네네. 굉장히 다른 맛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파티셰님께서는 어떤 디저트를 그럼 주로 많이 만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마카롱하고 이제 무스 케이크하고 뭐 플레이팅을 필요로 하는 레스토랑 디저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만들고 계신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나 정말 이 디저트만큼은 정말 많이 만들고 잘 만든다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근데 마카롱이나 무스 케이크류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카롱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네. 무스 케이크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마카롱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네. 네. 마카롱, 뭐 딸기 마카롱, 뭐 피스타치오 마카롱, 다양한 맛들의 마카롱이 위에 그 꼬끄라고 하나요? 네. 그건 맛이 좀 다 비슷하고 필링의 맛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꼬끄는 많은 맛을 내진 않고 아몬드 향이 나는 그런 과자의 맛을 많이 내긴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천년 색소나 뭐 백년초 이런 천년 색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은 향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맛을 변화시키는 거는 필링이 주가 되고 있어요. 제가 먹으면서 딸기 마카롱은 빨간색이고 네. 뭐 피스타치오는 뭐 초록색이고 해서 아, 이거 꼬끄의 맛이 다른가? 아, 필링의 예. 맛인가? 늘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색상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꼬끄도 다양한 색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식용색소로 색을 낼 뿐 뭐 맛을 많이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이번엔 네. 나중에 따로 떼서 꼬끄도 따로 먹어보고 필링도 네네. 한번 따로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네네네.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카롱 같은 경우에 요즘 뚱카롱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뚱카롱과 그다음에 얇은 그냥 일반 마카롱 중에 네. 파티셰님은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뚱카롱의 식감을 더 좋아해요. 입에서 녹는 것보다는 뚱카롱은 좀 쫀득쫀득하고 푹신한 느낌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필링이랑 어우러졌을 때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마카롱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뚱카롱이 더 맛있고 쫀득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만드시기엔 어떠세요? 두 개 중에. 뚱카롱도 만들기는 편한 것 같아요. 더 커서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금 그래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네.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짜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든데 근데 이제 발효 과정이나 뭐 건조 과정에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바로바로 만들 수도 있는 제품이 또 뚱카롱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정말 마카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제 네. 궁금증도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디저트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달콤한 걸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소확행 디저트라고 하죠.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요즘에 경기가 좀 많이 어렵고 또 고가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확행처럼 생각하는 이제 카페에 가서 뭐 잠시나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골라서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예. 디저트 문화인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우리 파티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저트에 대한 매력 뭐가 있을까요? 아, 디저트는 잠깐이나마 이렇게 순간에 나의 행복을 좀 많이 끌어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소확행 네. 그리고 또 입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 제품보다는 향보다는 시각적으로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요즘에는 또 SNS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자기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디저트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네. 먹는 걸 더 즐겨 하시나요? 만드는 걸 더 즐겨 하시나요? 저는 만드는 걸 더 즐겨 합니다. 네. 너무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돼요. 잘 안 먹어서. 그러면 네. 디저트가 단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행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만들기에는 어떤 디저트가 좀 편할까요? 일반인들이 직접 따라하기에. 일반인들이 만들기에는 뭐 머핀이나 네. 브라우니 이런 종류가 좀 간단하게 편하고요. 요즘에는 또 파운드 케이크도 좀 많이 집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카롱은 만들기에도 네. 편한 그런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마카롱은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 되는 제품이라 교육을 해도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디저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많은 디저트들이 있지만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마카롱 인기가 제일 많죠. 근데 요즘에는 새롭게 바뀌면서 무스 케이크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다양한 디저트들을 또 만드시면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까요? 네.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저트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는 달지 않은 마카롱 그리고 또 무스 케이크 중에서는 크림치즈가 들어간 뭐 딸기 무스 케이크. 네. 예, 그게 두 가지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네, 여름입니다. 혹시 계절마다 잘 나가는 네. 그런 디저트 메뉴가 있을까요?
봄에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이쁜 디저트들이 좀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소풍이나 드라이브 가서 또 소확행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예쁜 제품들을 네. 좀 많이 먹는 것 같고요. 마카롱처럼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고, 여름에는 차갑게 얼린 시원한 그런 무스 케이크류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무스 케이크는 얼려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서 먹기 때문에 먹으면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시원한 느낌의 케이크라서 많이 먹는 것 같고, 또 가을 겨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운드나 브라우니 종류, 머핀, 뭐 향이 많은 그런 쿠키류, 그런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어떤 걸 주로 먹는 편인가요? 겨울에도 아무래도 파운드 케이크, 네. 예, 아니면은 따뜻한 머핀, 네. 뭐 따뜻한 스콘 이런 것들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마다 잘 나가는 그리고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그 계절과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무스케이크 많이 찾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무스케이크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스 케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필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크림치즈라든지 생크림, 뭐 초콜릿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긴 한데, 이거를 굳힐 수 있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성 식용으로 만드는 젤라틴이 있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도 해요. 무스케이크 같은 경우에 탁 들을 때 그 몰캉몰캉하고 부드러우면서 네네. 입속에서 싹 녹는 그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빵은 빵인데 네네네. 뭘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이제 그 크림이나 물 같은 이런 액상 제품을 젤라틴으로 굳혀서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젤라틴 같은 경우엔 젤리를 만들 때만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무스케이크에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디저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굳히기 위한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 파티셰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저트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셨을까요? 저는 지금 한 7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홈베이킹을 취미로 했었어요. 그냥 취미 생활로 해서 했는데, 제가 원래 좀 손재주도 있고 전공도 디자인 전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제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공으로 해보고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지사에 있는 꼬르동블루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파티셰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기는 좋죠. 아무래도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개발이랑, 그리고 뭐 SNS를 통한 외국 자료들을 좀 많이 보면서 혼자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엔 아무래도 세계는 하나다 이런 네네. 게 없어서 맞아요. 해외에 가서 배워야 하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 네네네. 요즘에는 해외에서 하는 걸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네네. 것 같아요. 경험도 좋기는 한데,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 레시피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어 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가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꼬르동블루 말만 들어봤지 이렇게 네. 어떤 일을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꼬르동블루는 이제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 학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 프랑스에 있는 르꼬르동블루라는 이제 본사가 있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일본, 뭐 한국, 호주 이렇게 꼬르동블루가 전부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제 분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숙대에 있는 한국지사 꼬르동블루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힘드신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이 제과 제빵이나 이쪽 전공이 아니셨잖아요. 네네.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건 체력적으로 너무 네. 많이 힘들었고요. 사실 파티셰가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직업이긴 한데,
막 밀가루도 포대도 들어야 되고 막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이제 위에 오너 셰프부터 해서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자기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든든한 체력이 있어야 네네. 또 맛있는 디저트도 만드실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힘드신 점도 있었겠지만 네. 또 재밌었던 그리고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그 스텔라 아르뚜아라고 그 세계 투어 때 최현석 셰프님의 디너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디저트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판나코타라고 이렇게 끓여서 젤라틴을 넣어서 굳혀서 만드는 제품이 있거든요. 푸딩이에요. 푸딩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국통 이런 큰 통에다가 막 끓이는데 태운 적도 있고 그거를 막 국밥집 아줌마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이틀간 끓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재밌어서 웃고 제가 파티시에인지 이제 국밥집 아줌마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랬던 기억이 또 있었고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때 예전에 소년원에 교육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낯선 공간이었고 이제 그 친구들도 처음 배워보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출장으로 가서 하는 교육은 처음 배워봤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근데 그때 그런 열정들을 보고 좀 많이 놀랬고 나도 낯선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소년원에서 이렇게 교육도 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도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현재는 지금 매일 자주 하진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교육을 좀 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불러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나 뭐 환경에 적응 못하고 아직 직업을 찾지 못한 친구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달달한 디저트라서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과 또 힐링의 시간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교육장을 운영하시면서 후배들을 양성도 혹시 네. 하고 계실까요? 네네. 지금 밑에 저희 교육을 하면서 배워서 이제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학생들 중에는 원래 전공을 하다가 저처럼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카페를 시작하지 못하는 창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럼 지금까지 양성한 후배나 제자들 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아, 네. 되게 멀리서 와가지고 뭐 지방에 뭐 포항, 경주, 안동 이런 데서 와서 배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막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카페를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부터 상세하게 다 질문을 해주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저까지 교육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학생이 네네. 예뻐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파티셰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은 필요로 하겠지만 네네. 꼭 중요한 역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얘기했던 튼튼한 체력, 네. 체력과 그리고 또 레시피에 대한 자기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요즘 추세는 이제 자기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센스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다른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티시가 돼야 하는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교육을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한 일도 많으시고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디저트나 아직 뭐 파티시에 직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은 제가 정당하게 받는 돈을 받지만 뭐 나라에서 하거나 뭐 이제 시에서 하는 이런 뭐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무료로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찾아와 준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파티시에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찾아와줘서 저도 시간을 많이 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우리 파티셰님이 교육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네네. 큰 자양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네. 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셨으면 좋겠을까요? 저는 예전에 아까 부분도 예전에도 교육하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이 좀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직업교육 해서 뭐 예전에는 대학교 때 강의를 나갔을 때는 아직 직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도 전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공이 바뀌어서 파티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진로의 기로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네네네. 직업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커가는 초등학생, 네네. 뭐 유치원생, 어린이에게도 그런 네네. 파티쉐나 디저트 만드는 교육이 좀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그 수성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육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방과후로 교육을 갔는데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뭐 작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오감으로 만져보고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이제 직업 중에서 장래 희망이 셰프가 예전에는 뭐 의사 이런 직업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셰프나 파티셰를 하고 싶다는 직업들이 워낙 많아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방과후에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이나 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네, 발달에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개량을 하면서 이제 셈에 대한 거를 좀 알게 되고 뭐 반죽을 하면서 섞이는 걸 보면서 과학적으로도 좀 많이 알게 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 학부모님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육들을 하시면서 이 점은 대한민국에서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문화재단이나 뭐 이렇게 사회재단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종종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종종이 아니라 정말 가끔 했었거든요. 그러면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1차로 교육을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많이 아쉽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나 공공기관 측에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제 좀 생소한 직업이기도 하고 새롭게 이제 나온 직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나라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뭐 직장인들도 이렇게 지금 직업을 바꾸고 싶어하는 고민도 많으시고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그냥 강의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파티셰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와 마카롱 이야기만 하다가 진지한 교육 쪽으로 넘어가니까 눈빛이 네네. 또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교육 철학도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말 찾을 수 없는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밖에 없지만 바 형식의 그 디저트 바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디저트 바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와서요. 네, 어떤 그렇죠. 식의 디저트 바일까요? 카페,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빵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라면 이제 디저트 바 같은 경우는 음료가 뭐 커피, 뭐 스무디 이렇게 에이드도 되지만 뭐 샴페인이나 와인도 함께 곁들일 수 있고 정말 바 형식인데 음식이 이제 레스토랑 디저트로 나오는 거죠. 이제 칵테일 바에서 네네. 이렇게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디저트도 그 네네.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나오는 네네, 그런 그렇죠. 형식일까요? 네, 그렇죠. 그건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서 네.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단 뭐 이제 디저트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제가 하는 디저트들이 생소하긴 해서 접근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디저트를 만들고 취미생활로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뭐 꽃꽂이나 뭐 저희가 미술이나 피아노 배우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사랑방 오늘 디저트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정다혜 파티셰님과 함께 다양한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달콤한 디저트로 소소한 행복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대구사랑방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